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풍년의 한가위를 가슴 부풀이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몰아닥친 비바람은 너무나도 쓰리고 아픈 상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의 상처, 우리 결의들의 따뜻함과 그리고 정성으로 매만지는 이 사랑은 아무나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금과 그리고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어려움을 슬기로이 넘겨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은 이 비바람 가운데에서도 34년 만에 혈육을 찾아 멀리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친정에 돌아오신 이기순 여사의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여사 여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언니신 이인순 여사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기쁘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겠죠. 예, 꿈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여사님 서울에 오신 지 며칠째 되시죠? 30일일 날 왔으니까요. 30일, 지난...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금토 네, 3일이죠. 사흘 되셨구나. 네, 4일 예. 됐습니다. 이게 두 분 지금 형제간에 만나셨는데요. 형제간이 여러 분이시죠? 남자 하나, 아. 저 오라버니 하나 있고요. 지가 네. 맞입니다요. 네. 그리고 아래로 이제 셋이죠. 셋이. 아, 예. 근데 맨 위이시죠? 예, 지가 맨 위고 맨 막내입니다. 맨 위하고 예. 맨 막내. 예, 아, 예. 어머니 같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예, 그래요. 그럼 두 분의 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8세 막내 딸하고 저희 큰 딸하고 비슷하니까요. 네, 2살. 그러셨어요. 예. 참 반가우시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뵙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래. 서로 혜자딸 만난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미처 몰랐죠. 그렇죠? 처음 느끼십니까? 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나 기적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전엔 믿진 않았는데 이젠 기적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감격이라는 그 자로는 그 말로는 아마 표시하기 그렇죠.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죠. 그 오셔서 사흘 내셨는데 그동안 어디 다니셨습니까? 저는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요. 그렇죠. 뭐 여러 데 다니지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그 신라 호텔에서 그냥 아침에만 창을 열고 이게 정말인가 하고서 그 시내를 내다보고요. 그 고층 건물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만난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라 호텔에서도 그렇고. 네. 아직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볼 작정이죠. 예. 네. 김포에 31일이 도착하셨을 때 네, 네. 그때 언니를 처음 34년 만에 만나셨죠. 네, 네. 어떻게 알아보실만 했습니까? 제가 알아본 거는요. 네. 귀빈실 있는데요. 네. 거기다 계시다 하고. 그래 큰 언니가 71세고 그러니까 그 짐작으로 여기 노인은 아마 큰 언니거다. 네. 저기 조금 저 옆에 앉으신 그 언니는 아마 연세를 따져가지고서는 좀 비슷한 게도 있지만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알았죠. 그렇죠. 말 안 했으면 아마 모를 겁니다. 네. 저는 못 어떻게 알아요. 언니는 동생을 알아보실만 했습니까? 저도 길에서 만나면 몰라요. 모르시겠어요. 그 자리에 서니까 짐작을 하고 이제 모습을 뜯어보면 조금 어렸을 때 모습이 조금 같은 데가 있었어요. 네. 어디가 제일 닮았습니까? 특히 눈이에요. 눈. 예. 두 분이 눈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 지금 이 여사님 저 장면을 이 여사님 도착하실 때 장면인데 본인은 아마 별로 보신 기회가 없겠죠? 저 언니하고 만나시는군요. 네. 저렇게 만나셨을 때 그 처음 34년 만에 만나신 이 식구들 그리고 서울. 네. 서울의 인상은 어떠했습니까? 서울은 아주 굉장해요. 전 못 알아보겠어요. 네. 서울이라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굉장했습니까? 그게 아주 많은 건설이 되고요. 네. 아주 웅장하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네. 처음부터 그 비행기도 탈 때부터 그 코리안 항공이라고 쓴 걸 보니까요. 그런 걸 아이고 이거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전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뭐 아주 참 화려하고 굉장하고요. 그래 그 감정은 아주 기쁘고 이게 쇼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충격적. 아주 그래서 흥분이 너무 커서요. 저는 말도 안 나오고, 그럼 아주 굳어지고 뭐 눈물도 안 나오고 뭐 아주 이상하고 앞이 노래지는 것 같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도 조금 흥분이 시작합니다. 그래 조금 안정해야겠습니다. 네. 뭐 친정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네. 마음 푹 놓으시고 네. 이제 비도 멈췄고요. 네. 이제 홍수도 끝쳤고 이제 네. 기쁨의 생활만이 시작이 되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서울에 오신 게 좋죠? 아이, 그 좋다는 말로 아마 그 충분하게 말이 될까요? 좋은 걸 다 모여놔도요. 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예. 더 많은. 참 네. 우리 모두가 멀리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계신 이 여사님 소식 들었을 때 오신다는 네. 말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아이, 막상 네. 이렇게 우리 방송국 스튜디오에 오시니까 이제 진짜 네.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오실 수 있었는지. 저희가 저 해외에서 여러 군데 전시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런던에 와서 전시회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네. 그래 거기 몇 년을 다녔어요. 아하. 그런데 52년도에 전시회 할 때 여러 귀빈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는 저 중국 사람들도 오시고 일본 사람들도 오시고 또 뭐 홍콩인이 뭐 아주 여러 분들이 그리고 많이 오시는 그 가운데 저 한국의 분들이 교포도 오시고요. 그래 와서 52년이 아니고 82년. 이거 82년? 참 이거 너무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82년.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교포 중에서요. 교포 중에서 네. 어디 사람이냐 소 이렇게 말하는 그 도중에서 그래 말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우리 저 체코와 한국이 국교도 없고 그랬으니까 아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또 전부 다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그랬더랬는데 그 교포 그분이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 그러니까 아이고 저야 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니까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에 대한 거를 갖다 제가 그 생각나는 대로 그 기억나는 대로 이름이고 뭐고 전부 이렇게 써서 부탁을 했더니 네. 그분이 대사관 적십자 그 대사관을 통해서 그래 알려가지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전시회하러 또 왔는데 그때는 소식이 있다. 그래 왔어요? 산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그때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래 저기 뭐 오래 걸렸죠 찾는 게요. 네. 그래서 언니가 네. 살아계시고 네. 또 그 둘째 언니 살아계시는 건 그건 뭐 살아계시다 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더군요. 왜 그런 거면 둘째 언니는 그때 대전에 계시고 그런데요. 그 좀 소식을 듣기는 폭격 많이 했다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네. 안 계신 둘째 줄 님은 알았죠. 이기숙 네, 씨. 기숙. 네. 그리고 그 저기 조카들이 전부 다 대학을 나오고 벌써 자녀들 가지고 있고 뭐 그 연세할 만한 거 다 적어 있더군요. 그렇군요. 네. 그때 그 편지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받으셨나요? 그거는 교포 계신 그분에 통해서 네. 저쪽에 소식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대사관 그쪽에서 아마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 소식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았죠. 네. 이번 일에 참 체코슬로바키아 적십자사도 많은 애를 써줬고 네. 또 우리 대한 적십자사도 애를 썼고 네. 국제 적십자사도 애를 썼는데 네. 우리가 적십자사 하면은 피만 갖다 바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가족들 네. 정말 늘 도와주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저 초청장이 언니한테서 초청장이 왔어요. 네. 그 편지를 좀 받았는데 네. 거기에 카피가 있더군요. 근데 거기는 유창순 회장님이 아주 노력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네. 유창순 회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편지 쓴 거 있어요. 저기 네. 만나게 하도록 좀 서로 협조해 달라는 거. 그냥 제네바에서 온 그 편지도 그 카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체코 네. 적십자회. 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곧 우리 체코 적십자회로 갔어요. 그 이튿날 갔더니 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편지를 받았다. 그 예. 다 와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뭐 이건 아주 명확한 일인데 아주 축하한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국교도 없는 나라 그러니까요. 그 간단한 일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지요. 그 가는 거는 글쎄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고 파스포트 오피스 있고 그 여행하는 그 기관이 그렇겠죠. 따로 있으니까 네. 거길 가서 가보라고요. 그래 우리는 그 이 재료를 다 그쪽으로 줄 테니까 가보고 그리고 뭐 우리야 무슨 뭐 아주 다 그 자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게 여행 목적 그거 축하할 뿐이고 만일에 무슨 문제가 곤란이 있으면 도와드리지. 지금 우리 임무는 뭐 끝났다고요. 그래서 그다음엔 저는 그 시작을 했죠. 수속을 시작하고 뭐 여행 청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그 34년 동안만 안 되는 그 적십자회에서 온 그 서신도 있고 그래서 뭐 아주 그 시간이야 걸리죠. 뭐 금세 다 되겠으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데도 아주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축하를 하면서 이거 희한한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이 잘 됐어요. 그 서울에 계시던 큰언니 이인순 여사님이시죠. 네. 그 동생이 그 34년 전에 이렇게 이제 행방불명이 됐었죠. 네. 그 후에 처음 소식 들으신 거죠. 그러면요. 네. 네. 그 편지를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글쎄 뭐 사진도 또 그때 18살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요. 네. 그저 이게 꿈이 아니고 사실을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동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이 꼭 죽은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 그냥 반가운 마음보다 이게 사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만날까 애가 탔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년 5월인가요? 네. 그 작년에 이제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이산가족 찾기가 나오니까 저처럼 그 텔레비를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혹시 거기 네. 나오나고 작년 그러니까 나오길 바라는 것보다도 남들은 저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저 그냥 애가 타는데 아무튼 좀 이제 초청을 이제 중공 그런 네. 데서도 이제 초청을 해서 만나는데 한번 근데 저짝에 있는 건 몰랐어요. 그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세월을 만나서 이산가족 찾는 그런 운동이 또 생기고 그저 여러분의 이런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없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만나갔습니까? 네, 그래 그저 고맙게 생각하고 더욱이 또 이국인 참 사상의 다른 나라지만 고맙게 이렇게 참 해주셔서 적십자사에 그저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 뭐라고 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덕으로 저는 생각해요. 네. 두 분의 고향은 어디셨습니까? 개성. 네. 그 6.25 나고 그냥 네. 이렇게 네. 그때 개성이지만 저희들은 서울에 살았죠. 서울에 계셨고 6.25 때 아버님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요. 네. 아버님이 그 자리 잡고 그냥 개성에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세브란스에 있을 때는 저희 집을 이제 집것지 생각하고 그렇죠. 가끔 왔다 갔다 네. 하고 일요일이면 그랬어요. 토요일이면 가고 그러군요. 그랬죠. 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제가 책임이 크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머니 대신하셨죠. 예? 어머니 대신 노릇하셨죠. 예, 글쎄 그랬는데 그래서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그때 저희도 또 곤란했으니까요. 6.25 때 피난을 못 가고요. 오남매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나? 오빠가 오빠가 언니 아래지. 언니 아래. 네. 근데 오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빠는 그때 6.25 때 이제 걔가 서울 있었습니다. 걔도 직장이 네. 서울이고요. 네. 그랬다가 6.25가 되니까 아버님이 거기 계셔서 올라가더군요.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올라가서 지금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6.25 때 그냥 전부 각각 해지셨군요. 저는 마지막 오빠를 본 건 네. 20
개성에 저 벌써 인민군대가 쳐들어왔다 하는 그날로 들어왔죠. 그날 그때 25일인가 24일인가 그 전에 서울 오기 전에 네. 오빠가 와서 당황이 와가지고서 이렇다 하고서는 갔는데요. 만나보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오지 않더군요. 그래가지고 6.25 만나가지고 저는 세브란스에 그냥 있었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교는 폐지됐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6.25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네. 또 대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군요. 지금 이 여사님 국적은 어디신가요? 저는 저 체코 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체코. 네. 네. 그 결혼 체코 베이체크 씨가 결혼한 그 날에 서명을 체코 사람이 되겠다고, 제가 국적을 갖겠다고. 그런 그날부터 저는 체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그 28년이 되죠. 벌써 28년 되셨군요. 네. 그러면 아까 그 큰언니가 말씀하실 때 네. 오빠는 이북으로 갔었다고 네. 6.25 때 그 후에 소식이 없다고 또 그러셨죠? 언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니도? 네, 언니가. 이북으로. 그러면 오빠의 아래니까 셋째. 셋째. 그러면은 혹시 그 이 여사님이 체코슬로바키아에 계실 때 네. 거기는 공산권이죠? 네. 거기에 계시면서 북한 측에 있는 오빠나 언니를 혹시 찾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몇 번 편지가 왔어요. 네. 그런데 60년부터 61년이지 그 오간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네. 그때부터 편지도 끊어지고요. 네. 그 다음엔 편지 몇 번을 했는데 편지도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꾸 좀 편지를 해봤는데도 네. 통하지 않으니까 그 후에는 또 저쪽에 프라하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가서 많이 좀 사정해서 가고 싶다고 여러 번 해보고요. 네. 그래 한 15년간 그러니까 76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쪽에서 그쪽의 사정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네. 안 된다고. 그래 그저 처음에는 그래요. 좀 기다려보라 그러더니 후에는 아주 난 결정적으로 한번 가겠다 하니까는 그저 통일된 다음에 가라. 가보라. 그 뭐 다들 잘 있고 잘 있으면 잘 사는데 네. 그 뭐 통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통일 안에는 곤란할 것 같다. 그저 그렇게 하더군요. 그 전혀 소식은 모르시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 편지는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편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네. 참 안 됐습니다. 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언니들 만나시니까 더 그 중요한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네. 우리 세 형제락도 만나게 된 거는 참 기적이면서 기쁘게 한이었습니다. 그러게 맞아요. 네. 얼마나 기쁘시던지 우리 앞에서 뵙게도 우리도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 28년 동안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사셨으면은 네. 그 얘기도 참 우리에게는 새로운 얘기인데 네. 아마 우리 KBS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오신 분을 최근에 만난 두 번째 손님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음악 지휘자가 한 분이 오셨댔고요. 네. 네. 근데 그 28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처음에 제가 체코에 와서는요. 자녀들이 어리고 그래서 저는 그저 가사에 전문한다 그러니까 전공한다고. 그리고 베이체크 씨가 일을 하는데 좀 마음 놓고 일하려면은 가정이 든든해야 되죠. 그래 가정을 지키고 그러면서 틈틈이 자기 미술 사업도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저 한 근 10년 동안 9년인가 10년 동안 그저 그렇게 지냈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좀 커지니까요. 그래서 또 제가 시작을 했죠. 자기 사업을. 그래가지고 67년도에 개인 전시회를 걸어가지고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술계에 데뷔한 걸로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남군신 베이체코 씨를 만나신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가 북경의 북경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 공부할 때요. 그때 거기 체코슬로바키아 유학생으로서 연구생으로 있었어요. 거기. 그럼 그래서 이혼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성공하셨군요. 내가 성공했는지 저분이 성공했는지. 글쎄요. 그러셨군요. 그럼 그 북경에서 미술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어떻게 미술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까? 그거는요, 제가 그럼 그건 처음부터 말을 해야겠죠. 어떻게 해서 예. 서울로 갔다는 그렇군요. 네,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서울에서 세브란스에 있을 때 그때 6.25 때 서울 세브란스가 그 군대 병원으로 돼서요. 그 세브란스에서는 뭘 하셨나요? 거기선 간호 학교에서 네. 2학년 때죠. 제가 2학년 때. 그래가지고 거기 남아서 다 일하려는 대로 다 했죠. 뭐 네. 간호원 일도 하고 뭐 봉대도 가지고 뭐 네. 치료도 하는 것도 배우면서 네. 그렇게 네. 하다가 그러니까 벌써 아주 춥고 겨울이더군요. 네. 9월에 떠났는데 그 동안은 우리는 그냥 걸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저 장춘이라는 데를 거쳐서 장춘과 덕혜에 그게 분계돼 가지고 그 부대가 해산됐군요. 반반이 나눠져. 누구는 장춘에 떨어지고 어느 반은 절반은 덕혜에 가고 그래 거기서 있었죠. 그 후에 이제 미술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네. 그 후에 군대에서 네. 나와서요. 네. 제대돼 가지고서는 북경으로 갔죠. 네. 뭐 여러 가지로 떠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뭐 약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 말이 오래될 것 같아서.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북경에 와가지고서 이왕 좀 제 용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술학교에 가는 걸 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간호원에서 미술학교라면 상당히 지원이 빠른데요. 아니, 그건 원래 제가 큰 아주 취미가 생전에 그 소원을 드렸죠. 이제는 아주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그 중국의 미술학원에 와서는 그저 영감이 그저 몇 년 되면 동안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했죠. 얼마 동안? 그래서 거기서 중국에서 6년. 6년간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는군요. 그건 학교 있을 때요. 학교 졸업하기 있을 때. 전에죠. 예. 그래 서로 사귀었죠. 예. 그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56년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56년. 결혼증은 57년도에 받았어요. 그것도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뭐 길게 될까 봐요. 네. 결혼부터 하셨군요. 체코에 가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57년도. 결혼 후에 1년. 네. 네, 그렇게 돼서 가셨군요. 네. 그 체코에 가서 아까 28년 사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체코에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어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회화를 배웠거든요. 그렇죠. 유화계다. 유화시라 그러지만 네. 유화계를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거기 보니까 체코 나라에는 타페스트리가 상당히 전통이 많고 타페스트리.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종류의 타페스트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취미가 생겨서 그래 그림을 그리면서도 타페스트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타페스트리가 뭔가요? 타페스트리라는 거는 이제 재료가 근데 털인데요. 그 여러 가지인데 타페스트리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고벨린이라는 건 아주 전통적인 이렇게 짜내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타페스트리는 아르트브로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체코의 말이죠. 네. 그거는 또 좀 다릅니다. 네. 종류가. 그것도 아마 설명해 드리려면 아마 1시간은 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한번 네. 이제 또 타페스트리를 한 네. 그래 타페스트리를 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마 전시회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미술협회 무슨 그런데 회원으로. 네, 거기는 그래요. 그 미술가 협회원이면요 여러 가지 우선권이 있죠. 그래서 주문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능력만 있고 작품이 훌륭하면요. 또 회원이 돼야죠. 회원이면은 아주 많은 유익한 점이 많죠. 그 지금도 역시 현역 회원으로서 활동하시죠? 네, 아직도 그냥 회원으로. 작품 1년에 몇 점이나 만드십니까? 그거는 제 예산하기 힘듭니다. 그러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작품은 적은 거보다도요. 적어도 시간이 많은 게 그거는
테마에 달렸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주 우리말이 34년 동안 안 쓰셨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창하신데.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도 그렇고 제가 여러 제 생활에서는 아주 기차를 타고 다니든지 버스를 타고 긴 여행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업 때문에요. 그럴 때마다 혼자 있으면 책도 읽고요. 네. 또 혼자 그저 속으로 노래도 부르고요. 그 노래야 뭐 우리 한국 노래죠. 그 전에 여고 시대에 부르던 노래.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제일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건 가고파. 가고파. 그게 남몰래 울기도 하고요. 잠깐에서요. 그리고 그 지금 뭐 다 말씀은 안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노래 여고에서 부르던 거. 네. 네. 그런 저 고향이 생각나면 어떻게 마음을 달래셨어요? 노래를 하시고 또. 그게 노래가 제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죠. 그게 제일이죠. 그러면 그 언니도 보이고 뭐 그 풍경도 보이고 언니들하고 같이 있던 그 집도 보이고 그저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위안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또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그 시절을 생각하면요. 그리면은 그래도 좀 희망을 좀 갖게 돼요. 그 이상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친정 그립다는 게 그 이상 더 뼈저릴 데가 없었겠죠. 더나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운전하고 국교도 없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랬고 언제 올 수 있는지 언니가 보고 싶으셨죠? 그야 뭐 말할 거 있으니까. 그 지금 가족은 친자녀분이 몇이나 되십니까? 둘 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요. 네. 여기 사위도 와 있고요. 근데 아들은 좀 사업 때문에 못 오고요. 그래 딸만 왔습니다. 그 사위가 아들. 네. 그럼 남군께서는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베이첵시 말입니다. 베이첵시. 네. 베이첵시도 그분은 좀 저보다 다양합니다. 조각도 하고요. 네. 그런 전문적인 학교를 셋이나 나왔으니까요. 중학교는 도자기 학교를 나오고요. 네. 대학은 공예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그러니까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게 화가지만요. 명칭은 화가로 가지지만 도자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조각을 많이 하고요. 서랑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사위는 영화 감독이어서 TV에서 일하고 있죠. 딸이분요? 딸은 필름 콘택터라고 있는가요? 필름 이렇게 참 그 사위 따님 내외분하고 또 이 여사님 내외분 참 친정 나들이 오셨군요. 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가 내일부터는 안 오니까 오늘도 안 왔지만요. 그럼 여기 나오신 그 남군과 그리고 사위 내외분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왼편에 이기순 여사의 남편 되시는 야로슬라브 베이체코 씨 계시고요.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따님 랭가 씨, 그리고 그 옆에는 부군 되시는 빅토르 씨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베이체코 씨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오늘 통역에는 KBS 국제방송국 독일 아나운서 맹환호 씨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처가의 날에 한국에 오신 그 소감이 어떠신지 참 궁금한데요. 좀 여쭤봐 주시죠. Herr Beitschek, Sie haben das Vaterland Ihrer Frau zum ersten Mal besucht. Welche Eindrücke hatten Sie von Korea bekommen? Na, ich meine, das ist eine fantastische Sache, weil meine Frau das erste Mal von 34 Jahren zu Hause kommen, zu seiner Heimat gekommen. Und ich kann mit ihm hier bleiben, ja. Und die Hauptsache ist, ich meine, so eine chinesische Rede, besser ist einmal sehen, wie 1000 Mal hören, nicht wahr? Und ist das so, wenn ist diese Treffung mit seiner Heimat, mit seiner Familie, das ist ein großer Glück für uns alle. 이번에 그 부인의 나라에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34년 만에 부인이 이렇게 고국을 찾아와서 자기도 참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그 속담에 있듯이 10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우리나라에도 좋다고.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한국에 대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는요 어느 정도나 알고 계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Haben Sie in der Tschechoslowakei gehört, was für ein Land Korea ist? Ja, jeden Tag habe ich das gehört. Weil meine Frau ist wirklich eine gute Koreanerin. Können Sie das bestätigen? 매일 한국에 대해서 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네. 부인이 한국 사람이니까요. 네. 그리고요 아까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조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같은 예술가로서 이 부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Herr Wejcek, Sie sind auch ein Künstler. Wie sehen Sie die Kunstwelt Ihrer Frau? Ja, das ist eine. Das kann ich ganz bildlich antworten. Kisun ist eine sehr talentliche, sehr fleißige Frau. Und seine Kunst ist auch seine innere Welt. Das alles sie kann ganz gut in seine Kunst ausdrücken. 자기 부인이 상당히 그 탤런트를 갖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기순 여사님이 생각하는 바를 모두 전부 자기 예술 세계에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이기순 여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이기순 여사 예술 세계 속에는 동양적인 그러니까 불교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순 여사의 그 예술 세계 속에서 그 한국을 그리워하는 뭐랄까요? 그 조국애라 그럴까요?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Und dazu können wir sagen, sie kann seine alle Träume auf seine Heimat durch seine Kunst sagen. 그러니까 이기순 여사가 그 고향을 그리는 그 향수를 자기 예술 속에서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 예술 세계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따님 렌카 씨 부부는요 독일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 말은 어머니 이기순 여사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엔 통역관 하시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자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습하죠. 아까 듣기로는 필름 편집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요? kde pracuješ? Pracuji jako asistent filmového střihu v Československé televizi.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는 저 TV에서요 그 필름 콘닥터 체코슬로바키아 저 프라하에서요. 네. 그 어머니한테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Jak jsi slyšela o Koreji, jestli jsem ti to řekla, jestli jsi slyšela. Samozřejmě, vyprávěla si mi o tom často a vyprávěla si mi o zemi, o krajině, o přírodě. A dál jsem si přečetla knížku Pohádek, kterou si ilustrovala, takže i z té knížky mi něco zůstalo. 그게 당연한 일이죠. 합니다. 그 풍경, 우리 한국의 풍경이니 산수, 또 풍속이든가 그런 걸 많이 듣고요. 또 어머니가 일러스트레이션 한 거 사파라고 그래요. 거기 그 책에는 한국의 전설을 쓴 거고요. 한국의 옛날 얘기를 쓴 걸 갖다가 읽었어. 그래서 많이 알았다고요. 네.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직접 와서 느낀 점은 어떤 점인지 참 궁금합니다. Když dříve jaký dojem si měla o Koreji, co si myslela a teďko, když viděla doopravdy, tak jaký pocit tě dělá? No, tak řekni, že jsem si to nedovedla moc představit, protože to není jednoduchý si to představit jenom z vyprávění, když to je. Ale teď, když jsem přijela, tak jsem zatím stačila poznat jenom lidi, protože jsme se nikam nedostali a jsme tady jenom krátkou dobu a že ty lidi jsou krásný, jsou milí, jsou pozorní a moc se mi líbí. 자기가 그 전에 얘기 들은 걸로는 보지 않으니까 그저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저 좋은 나라라는 것만 상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뭐 많이 구경은 못했어요 아직.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친절하고 명랑하고 그래서 좋은 점만 모였지. 아직 아주 상당히 기쁘고요. 네. 그랬다 그럽니다. 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So bys si ráda tady viděla a udělala? Ráda bych poznávala zemi, krajinu a hlavně lidi. 여기 있는 동안에 되신 대로 많이 보고 많이 사귀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겠, 많이 배우겠다. 네. 그 옆에는 이제 이기순 여사의 사위 되시는 빅토르 씨 계신데요. 이 장모 되시죠. 이 장모님의 30여 년 만에 그 혈육을 만난 그 감격적인 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참 알고 싶습니다. Teďko jako ženy maminka, že přijela jsem po tak 2 letech, 34 letech a to, jak jsi měla dojem všechno, co jsi viděl, co o tom myslíš? Tak my jsme, teď nevím, jestli jde o to setkání. Setkání a vůbec co jsme sem přijeli. No, co se týče toho setkání, tak se domnívám, že to byla chvilka teda nesmírně dojímavá a krásná. A že jsem zvyklý ze své profese sledovat určité okamžiky s určitým profesionálním odstupem. A tady, že jsem ho úplně ztratil a měl jsem v očích slzy jako každý z nás. 자기가 여기 와서 본 순간은 아주 상당히 감격적이고요. 자기는 감독으로서 그래서 물건을 볼 때는 아주 이런 영화 감독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았는데 여기서는 뭐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그 눈물이 나고 그냥 감정이 가득 가슴이 그냥 차게 그렇게 감정적이랬다. 네. 앞으로 머무는 동안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tady souvisí rád dělal. Tady, jak seš ty chvíle, co budeš tady? No, teď jsem tady zatím 4 nebo kolik dnů a za tu dobu akorát pršelo a nasedali jsme do aut a někam jsme odjížděli a zase jsme vystupovali, takže jsem ještě neměl příležitost vidět nic. Ale hrozně rád bych se tak procházel po městě a díval se, jak žijou lidi, poznával jejich temperament a taky filozofii. Co? Filozofii. 아직은 그저 그 사흘 동안에 그냥 이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타고 다녀서 그래 잘 본 데가 없는데 있는 동안에 그 여러 군데를 그저 걸어 다니면서 그 많은 그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그 생활 풍습과 그 한국인들의 철학 그걸 다 알아. 필로소피. 이걸 다 알아보고 싶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그걸 은근히 자기 그 희망을 저한테 하소하는데 그건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둘이서 아주 아침에 말을 하더군요. 이거 여기 그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신라 호텔에서 많은 그 벌써 친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을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말하기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반은 한국 사람이죠. 그런데 이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거 난 말 먼저 배워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큰 희망은요. 여기 와서 한 1년이든지 또 더 있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한국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 와서 그 한국말을 배우면서 여기서 한 얼마 동안 살 수 있다면은 아주 상당히 고맙겠다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게 둘이 다요. 그러면 오면 혼자 오겠습니까? 둘이 다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이는 사위도요. 그 자기도 앞으로 여기서 많은 일을 좀 하고 양국 간에 그 코오퍼레이션도 할 그런 희망. 그러니까 장래를 봐서요. 그래서 자기가 많은 이바지를 하고 싶고요. 자기도 반은 한국인이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한국말을 배우겠다 하는 말. 그래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빅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좀 꼭 네. 그렇게 추진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야 뭐 그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네. 있죠. 그래서 저는 글쎄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네.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마한 인물들이지만 그저 어떻게 많이 노력해서 그래가지고 인도주의적인 그렇죠. 그거 깃발이라 그러죠. 네. 그 정신 밑에서 네. 우리는 그 상호 간의 그저 문화 교류나 그런 데에서 좀 협력을 하고 네. 힘 있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그 말이 체코슬로바키아 언어인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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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고 뭐라 그럽니까? 제코이. 네코에. 네코에. 이 여사님 작품 생활을 하신 것을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 그 작품 생활은 대개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셨습니까? 저 그린 건 자연이죠. 네. 자연의 그 제크마운 프리로드니 지브리라는 건 자연의 이거 좀 말이 힘든데 네. 우리 한국말로. 네. 그리고 자연이라면은 물, 불, 토, 공기죠. 네.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는 벌써 그렇죠. 없죠. 네. 이번에 이 여사님 참 귀한 작품 얼마 가져오셔서 전시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언제 어디서 하시게 돼요? 예화랑에서요. 네. 25일 날, 9월 25일 날 9월 아마 25일. 개막이 될 네. 그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그 작품 전시회가 참 특별히 잘 성공적인 그 회화 전시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그 가져오신 그림 중에서 몇 점 저희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지금 네. 저 네. 그림은 언제 어떻게? 그거는 아마 74년도에 네. 그린 거. 이거는 저 타피스트리인데요. 이건 네, 타피스트리. 고벨린이라고 그러고요. 아하. 이건 이렇게 손으로 짜는 겁니다. 네. 이건 전형적인 고벨린이죠. 네. 그게 아마 한국에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거는 저 뭔가 좀 더 말하겠는데 그거는 바다의 노래가 돼서 그것도 망향을 망향이죠. 네. 이것은 Garden of the Night. 네, 그건 그러니까 정원의 밤이다. 정원의 이게 밤. 네. 네. 상당히 그 짙은 그 무드의 그림 같은데요. 네. 여기 이거는 좀 그 암석 같은 것도 우리 네. 한국의 그 경치 비슷하고요. 이건 조금 서양의 예. 그 건물을 갖다가 상상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한 거죠. 네. 동서 문화의 교류가 바로 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저 밑에 이렇게 한 건 그거는 구름, 이게 구름이죠. 구름이죠. 안개 낀 거. 구름이죠. 그게 네. 상상이죠. 동양화적인 요소를 담뿍 지녔군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거는 이거는 저 심포니라고 심포니를 이런 아주 광범한 이런 조금 말이 서툴립니다. 그게 네. 설명하기가. 네. 네. 저는 언제 만드신 작품이세요? 이게 아마 한 3년 전에 한 것 3년 같습니다. 전에. 네. 이번에 그걸 다 가져오셨군요. 네, 이게 아마 전시회에 넣게 될 겁니다. 네. 가져오신 점수가 전부 몇 점이나 됩니까? 한 60점. 60점 가량. 네, 예. 그림도 또 조금 있고요. 네. 네. 이 여사님 작품의 특징은 어떤 거를 듣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곤란하십니다. 네. 네. 특징이라는 건 그 관중들이 아마 말해야 할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참 작품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 나오신 손님들, 네. 이 여사님 34년 만에 친정에 오셨는데 네.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정혜 씨가 나와서. 네. 이기순 여사의 가슴속에 34년 동안 쌓인 얘기를 듣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고 형제분을 만난 느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한국에 대해서야 그냥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리고 반갑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저는 그 가슴에 가득 찬 거를 아주 감격이다 하는 말로는 아마 그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네. 얼굴 모습만 봬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오랜 동안 타고 계셨기 때문에요. 혈육이나 조국에 대해서 감회가 상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국에 대해서 타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하고 싶은 일하고 네.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렇습니다. 저 처음 이렇게 와서 밖에 와서 무슨 글자만 이렇게 봐도 어디서 똑똑히 말하자면 런던 같은 데 와서도 무슨 한국 글자 있는 그 식당이든지 무슨 또 이렇게 대사관 옆을 지나가면서 태극기 걸린 거 보면 그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그야 말할 수 없죠. 그래 그 한국 사람인지 모르면서도 동양 사람만 봐도 꼭 한국 사람 같기만 하고요. 그 말 걸고 싶고, 어떤 땐 부끄러워서 돌아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동안에라는 건요. 제가 그 동안 보니까 여기 며칠 동안에 본 거 보니까 아주 많은 건설이 많이 되고 아주 웅장하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가보고 그리고 또 좀 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화가니까요. 그 우리 그 5,000년의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박물관, 미술관 그걸 먼저 다 보고 경치도 보고 그래 또 우리 한국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34년 만에 친정에 오셨는데 뭐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하십시오. 실컷 잡수고 실컷 놓으시고 쉬시고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얼마 동안 계시겠습니까? 네, 3개월. 3개월 네. 동안 네. 아주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세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 더 하십시오. 네, 저는요 지금 이창순 회장님의 많은 협조와 그 체코 제네바 그 적십자 회의에 인도주의 정신하에서 협조해서 이렇게 그 덕으로 여기 왔어요. 그래 앞으로 또 다시 자주 댕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자주 만나고요. 그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한국은 저의 목이라는 거는 그건 뭐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 제일 중요한 시기를 지냈죠.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화가로서 진출해 나가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중국에서 많은 기초를 줬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수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에게서 공부를 한 게 많습니다. 배운 게 많고요. 치바이스, 리커란, 리구찬, 황용희, 동시원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고요. 중국 선생님. 네, 그래서 아주 참 오늘 이렇게 와서 모국에 와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게 되고 그런 데서 지금 그 작품 많은 칭찬을 받는 걸 보니까 그게 다 그 은혜가 중국에서 그 미술학교 다니던 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체코는 저의 제2 모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이라고. 시댁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체코의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화가로 될 때까지도 아주 정말 길이 순수히 이렇게 걸어가게 된 거는 그 체코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의 도움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섭섭해할까봐 저 남편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분의 협조도 많았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다시 왔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후대 우리 자녀들도 또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그 모든 일을 협조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네. 참 34년 만에 오시니까 말이 끝이지가 않군요. 네. 그 하루 종일 해도 뭐 못 하겠어요. 무사한 여행하시고요. 즐거이 조국에서 지나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34년 만에 그리운 친정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기순 여사, 그의 낭군과 그리고 딸 내외분 이기순 여사의 귀향을 환영하는 순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곳에서는 엊그제 물난리로 시달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11시에 만납시다. 여기서 작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